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두빌입니다. 오늘 주가는 0.36%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시장이 굉장히 좀 지루했죠. 오늘도 답답한 시장이 이어졌고, 삼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좀 기대했던 거는 반도체로의 어떤 그 쏠림이 조금 완화가 되고, 시장에 어떤 그 자금이 좀 골고루 퍼지고,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, 오전장에 이제 반도체가 또 반등이 한번 또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되게 좀 애매해졌죠.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애들이 올라갈 그 타이밍을 좀 차단을 해버렸고, 그나마 이제 뭐 방산이나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섹터들이 오전장에 장 초반에 반도체 한번 딱 밀리고 나서 그때 이제 좀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, 나머지 섹터들은 뭐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. 오늘 원전 관련 이야기들이 꽤 나왔거든요. 일단 국내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. 신규 원전 건설에 이제 뭐 청신호가 들어왔다. 신규 원전을 이제 두 기 건설하는 쪽으로 이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, 확실히 지금 전기와 관련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, 결국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것도 이 AI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이 또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, 특히나 미국은 또 중국이라는 굉장히 강한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. AI 쪽에서. 그래서 계속 이제 주도권을 잡아나가려고 하면, 그러면 필수적으로 전력. 우리가 초기에는 뭐 엔비디아의 뭐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다. AI 초창기 때. 그 다음에는 뭐 자체적인 칩도 만들고,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이야기가 이제 뭐 딱히 그렇게 뭐 나오진 않았고, 그 이후에는 그냥 반도체가 잘 팔리는 거 쪽으로 넘어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I의 어쨌든 간에 최대 화두는 전력. 얼마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확보를 하느냐. 또 그 전력 기반을 얼마나 좀 다양하게 만들어 놓느냐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구글이니 뭐니 뭐 MS니 이야기 나왔을 때도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낑겨가지고 나온단 말이죠. 근데 오늘 뭐 국내 이제 원전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뉴욕 주에서 진행하는 그쪽에 이제 원전 프로젝트에 단독 응찰을 했다라고 하는데, 뭐 경쟁 구도는 뭐 다 굉장히 많죠. 뭐 미국의 여러 기업들도 있고 또 글로벌 원전 기업들도 있고. 그래서 신규 원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단순 그냥 뭐 현대건설이 뉴욕주에 이제 그 거기에 응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우리는 이제 원전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응찰도 받고 진행이 되고,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. 원전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속도가 올라가고 있구나. 또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 뭐 누가 이제 그 계약을 뭐 따낸다라고 해도 뭐 두빌이나 뭐 SK나 뭐 DLENC나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이번에 그 응찰을 내 글로벌 원전 기업들하고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단 말이죠. 두빌은 어차피 뭐 두빌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이제 뭐 응찰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, 거기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과의 어떤 그 연계, 이걸 통해서 매출, 영업이 이런 것들 늘려나가면 됩니다. 26년에 뭐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고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, 결국 지금 이 요인들이 뭡니까? 다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에요. 그러니까 실적에서 25년에도 우리가 원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지만, 본질적으로 25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들보다는 26년부터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둘 시작이 되는, 또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, 두빌이 26년에 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,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다.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또 실적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뭐 APR, 그 다음에 변압기 종목들, 그냥 이번 분기 실적 좋았는데 다음 분기도 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AI가 확대되고 하니까 실적 기대감이 더 늘어날 것 같다. 주가 계속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해가 26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그동안의 행보가 뭐 엄청 뭐 길게 나오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, 어쨌든 26년 땅 하고 나서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월요일, 화요일에는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같이 이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, 뒤에 이제 두빌은 이 가격대, 힘들게 넘어왔던,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넘어왔던 이 83,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어쨌든 간에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. 그 다음에 오늘 수급을 봐도요, 이게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전날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, 오늘은 외국인들 57,000주, 아무 의미 없죠. 그 다음에 개인 매수 60만 주 안 좋은 거 아니냐. 대부분의 매도 물량이 금투입니다. 금투는 거의 개인에 가까워. 그러니까
기관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냥 한 발 걸쳐 있는 느낌이고, 또 개인과 같은 성향에 보이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금투가 매도를 해가지고 뭐 음봉이 나온다? 우리가 대형주에서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. 그 다음에 연기금 보험, 뭐 매수량은 어차피 작아가지고 얘들도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죠. 그러니까 이 4거래일 동안 그나마 기관에서 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주체들의 포지션은 일단은 매수 쪽을 보고 있다.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 캔들을 만들었을 때 350만 주 매수가 들어왔던 거 대비 뒷구간에 나오는 매도량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그러니까 어제 거랑 그저께 거를 그냥 퉁친다라고 하면은 그래봤자 오늘 5만 주거든요. 그러면 이때 힘을 줬던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요, 이 가격대에서 지금 책 실현이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기관들은 찔끔찔끔 돈을 넣어가고 있고.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진짜 엇박자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요,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버틸 때 기관 쪽에 대량 매도가 나온다. 혹은 기관 애들이 주가를 한번 힘을 빡 줘가지고 올려놨는데 외국인들이 그 타이밍에 계속 엇박자로 책 실현을 하려고 한다. 이런 것들이 주가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. 아무리 좋은 캔들이 하나 나왔다라고 해도. 근데 지금 두빌의 어떤 그 박자는 어쨌든 간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호흡이 어긋나고 있진 않다. 예, 그리고 좀 다음 상승을 기대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.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국내 이슈가 그렇게까지 뭐 두빌에 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, 뭐 과거에 이제 뭐 어떤 대선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올라왔을 때는 뭐 그냥 그것도 사실 막연한 기대감이잖아요. 예, 기대감인데 지금 올라오는 기대감은요, 어쨌든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기대감이다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그냥 26년에 원전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많고 뭐 늘어나겠지. 그냥 그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이제 하나 둘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고 또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수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.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두빌 주주분들한테는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. 시장이 지루하고 뭐 하락 종목이 2,000개가 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막 진짜 뭐 너무 안 움직인다. 이런 것들은 지금 두빌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두빌은 힘을 좀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9만 원을 뚫으러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올 때의 그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. 지금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서 좀 버팅기고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방향에는 별다른 영향을 좀 주지 못한다. 오늘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원전 이슈가 뭐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. 예, 워낙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반응을 할 때 그때 나오는 이슈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같이 좀 버티는 날에 나오는 이슈들은 타이틀, 헤드라인, 딱 이 정도.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좀 더해질 수 있는 것인가.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뭐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지금 당장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오늘 또 라방 했죠. 뭐 라방뿐만이 아니라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요즘 같은 시장은 다 심리전 들어오는 구간이잖아요. 그럴 때는 기술적인 게 문제가 없어도 내 심리가 밀리면 기술적으로 되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, 브리핑, 코멘트 이런 거 참고하시면 또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음에도 굳이 그런 심리전에 휘말릴 필요는 없거든요. 결국 이런 구간에서 또 누가 좋은 종목을 들고 잘 버티느냐가 나중에 이제 결과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라방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. 아직 한 번도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은 저희 이제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라방도 한번 또 참여를 해보시고 또 무료 추천 종목들도 꾸준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